강릉 신일정밀 파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중앙노동위가 7건의 부당 노동 행위를 결정한 가운데 사측이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어제 동해 모 기업체 임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 수도검침 대행소 직원 3명이 확진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상수도 검침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배달앱 1단시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해 4회차 결제 시 환급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됐던 강릉 신일정밀 파업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파업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협상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든 강릉 신일정밀. 그동안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던 신일정밀 사측이 지난 20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파업은 중단되고 노사 양측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재위원회에 응해야 합니다. 사측은 중재 신청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 노동행위 판정과 경영진에 대한 수사 등의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일정밀 경영진의 교섭 거부와 파업 대체자 고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된 6건에 대해 사측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 노동행위로 최종 판정났습니다. 오히려 사측이 노조의 사내 게시판 사용을 금지한 내용이 이번에 부당 노동 행위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신일정밀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사측의 잘못으로 파업 사태가 촉발된 게 드러난 거라며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신일정밀 경영진이 그동안 신일정밀 지회에 자행했던 반노동적, 반인권적, 반상식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온 것에 대해 또다시 확인하고 명백히 법을 위반한 부당 노동행위였음을 최종 판정한 것입니다. 중재 기간에 노사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결과에 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재 기간이 지난 뒤에도 파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신일정밀 경영진의 노조법 위반을 수사했던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와 노조 측이 요구한 경영고문 노무사의 징계 청구 진정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강원도 내에서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해에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모 기업체 임직원의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학원 강사 확진자와 접촉한 초등생 1명을 포함해 3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영월과 평창에서도 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수도검침 대행소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수도검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검침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검침 대행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8명의 검침 대행소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 계량기 검침이나 수도요금 정산 등 수도 관련 업무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원주시에 이어 춘천에서도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명을 시작으로 토요일 5명, 일요일 9명 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유흥업소 손님을 통해 보도방 종사자들이 감염됐고 이들이 업소 14곳을 다니며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1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190곳에 달하는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전부 검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와 보도방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보도방 및 불법 체류 외국인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가장 큰 걱정은 지역의 N차 감염입니다. 이미 유흥업소 손님과 접촉했던 친구 한 명이 감염되는 등 N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거리 두기 격상입니다. 춘천시는 31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됐고 노래 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번 격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알지만 이번 조치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2월 춘천에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동안 춘천은 원주와 강릉에 비해 확진자 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흥업소발 감염 확산으로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전국 곳곳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에 가까운 등교 수업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결손과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강원도 교육청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오늘부터 전교생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새학기 개학 이후 줄곧 유지하던 전교생 400명 이하이던 등교 학생 수 기준을 1000명 이하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1000명이 넘더라도 학교 구성원 협의만 되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전면 등교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와 여건이 비슷한 전북교육청도 지난 17일부터 100% 등교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면 등교 가능 기준을 기존 400명에서 700명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1.5단계인데 2단계로 격상돼도 93.6%의 학교가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전교생 등교 학생 수 기준을 중고교 700명, 초등학교 900명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더 이상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심화, 학생 생활 습관 불규칙, 학부모 부담 가중의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이제 원격 수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원격 수업의 질적 차이가 좀 크고 학생하고 교사하고 쌍방향 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원격 수업의 한계점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처럼 전국의 다른 교육청들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등교 확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아직 이렇다 할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전면 등교 기준은 전교생 400명 이하이며 농산어촌 지역 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전교생 등교 학교는 8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3월 개학 이후 강원도 학생 확진자는 74명에 이르렀지만 대부분 가족 간 감염이었고 교내 전파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사회 감염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며 전면 등교나 등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강원도교육청의 수동적인 등교 정책에 학부모들은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름을 말한 지원자가 합격하거나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경고에 그칩니다. 2019년 채용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두 공공기관의 최근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원자들은 이들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콜센터 상담사 A씨는 최근 심평원이 상담사를 정규직 전환하는 채용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에서 자신의 이름을 재차 밝힌 지원자가 합격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름 몇 번 말해서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다가 성함 말씀하신 분들이 붙은 거예요. 또 다른 지원자도 외부 면접관들이 상담 업무를 잘 모른 채로 면접을 했다며 채용 과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 면접관님들은 그 아웃바운드의 그걸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인바운드식으로 전화 와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니까. 심평원에서는 고의성 없이 이름을 밝힌 건 감점 요인일 뿐 탈락 요인이 아니고 상담사 면접은 내용보다는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는데 지원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도로교통공단 채용 필기시험은 아예 부정의심 행위를 감독관들이 묵인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수험생들이 각자 목격한 부정의심 행위를 모아 지적했습니다. 공단 측은 일부 사실인 경우가 있었지만 감독관의 단순한 운영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응시자들은 공단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감독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라던가 부정행위 적발 범위가 너무 달랐거든요. 공교롭게도 두 기관 모두 지난 2019년에 채용 시험과 관련해 홍역을 치렀습니다. 심평원은 시험이 80문제인데 OMR 카드의 답안수는 50개였던 문제 때문에 재시험을 치렀고 도로교통공단도 서류 전형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통보돼 필기시험을 보는 바람에 일부 직군이 재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들 두 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 과정에서 연이어 실수를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평등하지도 않고 불공정한 이 과정 속에 저희는 과연 어떻게 정의로운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지 너무 의문이고.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동 지역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한 뒤 일단시켜를 통해 2만 원 이상 3회 결제 후 4회차에 2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만 원 환급이나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자는 일단시켜 효도 캠페인을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강릉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까지 시내 건물을 임차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건물 부지 매입과 공유재산 심의 등을 마치면 정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을 중재하고 의사소통 교육과 법률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태백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의 운영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참석 인원은 수용 인원의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공공시설 운영도 재개됐습니다. 삼척시가 계획하는 대일이 동굴지대 활성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1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선정됐습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노후 문화관광 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2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삼척시는 대일이 동굴지대를 활용한 힐링 생태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동굴 콘텐츠 개발, 체류형 동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에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한 화물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해시는 불법 화물 운송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밤샘 주차 위반 화물 차량 24건을 적발해 10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에도 화물 자동차와 관련한 20여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고 수시로 점검 확인을 벌여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양양군이 공직자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은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부패 방지 자가학습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에는 특별 감찰과 복무 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재산 심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오징어 어군이 북상하면서 동해 중부 해역을 중심으로 오징어 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 척수가 하루 100여 척으로 증가했고 일주일 동안 오징어 어획량도 60여 톤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강원도 내 오징어 어획량은 1,400여 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양을 보이고 있으며 연안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FC 수비수 김영빈이 국가대표에 선발돼 월드컵 예선전에 참가합니다. 파울루 벤투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 황의조 등 28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강원FC 소속 선수로는 유일하게 김영빈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에는 미드필더 김동현 선수가 포함돼 도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속초시 보건소 건물이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건물로 바뀝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속초시 보건소 건물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